푸른밤 종현입니다. 원두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걸 무슨 맛으로 먹는 거지? 처음부터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잠 쫓으려고, 어른인 척 폼 잡고 싶어서. 그러다 어느 순간 커피를 물처럼 마실 때가 오죠. 그 씁쓸한 맛이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커피라는 건요, 마셨을 때 입안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매운맛처럼 계속 입안에 남는 강렬한 자극도 아니고요. 마시는 순간 쓴맛이 입안에 확 퍼져서 바싹 정신이 들기는 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적당한 자극을 느끼게 되는데요. 적당한 자극, 사실 이런 게 제일 무섭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남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무너질 정도의 자극만 아니라면 적당한 자극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극에서 오는 아픔은 금방 지나갈 거고요. 2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랄레이 리치의 Keep It Simple 이었습니다. 노래 좋죠? 뭔가 되게 이제 드라이빙 뮤직이라고 하죠. 기분 좋으면서 이제 편하게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요즘에 참 많이 나오고, 그런 곡들이 또 예전 곡들도 귀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김혜니님, 일하는데 커피 이야기 들으니까 카페인이 간절해지네요. 졸지 않게 힘 주세요 쫑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아이고, 늦은 시간이라 사실 12시가 이제 막 넘었잖아요. 졸릴 수 있죠. 그리고 일하기에는 늦은 시간이어서 이해합니다. 혜니씨 힘내시고요. 푸른밤이 좀 막 왁자지껄 막 방방 뛰면서 힘을 들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잠을 쫓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하네요. 8100님, 금방 지나갈 자극이라는 걸 쉽게 알아채지 못해서일까요? 조금만 자극에도 크게 와닿고 헤어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나가고 보면 큰 자극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항상 지나가고 보면은 큰 자극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나를 뒤흔드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원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모든 일이 조금 덤덤하게 와닿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보네요. 그래요. 오프닝에서 커피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극, 쉽게 잊혀지는, 금방 뒤에 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막 사람이 지내면서 좀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생각? 되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무뎌지고, 그리고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되게 열심히 했던 날이 100일이라고 치면 열심히 안 했던 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내 몸에 쌓이면서 그것마저도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열심히 임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충대충 넘겨도 전에도 이렇게 해서 넘겼는데 뭐 별일 없었는데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이제 한순간 폭발하면서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쉽게 좀 잊혀질 수 있는 자극들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자, 홍선아님, 쫑디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은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일본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염이 왔었거든요. 위장염이 왔었어가지고 좀 한 3일, 3, 4일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은 뭐 죽도 먹고요. 먹으면서 좀 컨디션 회복을 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장염 이런 게 자주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전에 걸렸을 때는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걸렸었는데 정말 그때랑 비슷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 친구 중에서도 고생했다는 친구가 있어서 혹시나 또 이게 유행은 아닌가 걱정이 돼서 우리 가족분들도 음식 좀 겨울이라고 너무 막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좀 날 것 먹을 때 더 주의를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코너를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별에서 온 연애 진행을 하고요. 책 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떠나신 옥상 달빛 대신에 편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남녀 각각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심쿵주의 눈꽃 여왕으로 화제를 모은 분이죠. 다나 씨. 그리고 감성 싱어송라이터 마이큐 씨와 함께합니다. 이분들과 잠시 후에 연애 얘기 나눠보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미래의 낸기출, 차이용 중국어, 다우닝 산업, 세정 웰메이드, 기아자동차, 삼성 정밀화학, 롯데관광개발, 개념플러스 유형, 미건 의료기와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그 정준일 씨가 앨범을 얼마 전에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되게 좋은 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의 곡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곡은 여러 번 또 푸른밤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유슬리스라는 곡을 가져왔어요. 이 곡의 가사도 그렇고 좀 뭔가 분위기 자체가 어둡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좀 정준일 씨의 이 뭐랄까 덤덤한 목소리, 힘 빠진 정말 피곤해 보이는 그런 창법들, 표현법 이런 게 좀 인상 깊은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죠. 정준일의 유슬리스. 비 오는 날 어느 날 밤에 난 배가 아파 약을 찾았네. 약봉지 안에 우글거리던 알약들을 억지로 삼키네. 습기로 가득한 눅눅한 밤, 어제 먹고 토한 음식들이 넌 나를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나도 날 모르는데 뭘 알아. 이 쓸모없는 놈 쓸모없어지면 나는 하나도 쓸모없는 놈인가요. 날 필요 없어지면 필요 없는 놈인가요. 그럼 난 살아갈 가치도 꿈도 없는 놈인가요. 거울 뒤에 숨은 너에게 묻네.
밤에 이제 모두 끝을 냈으면 좋겠어. I couldn't wait to say 약한 나를 죽이지 못해. 약한 나는 나를 죽이지 못해. 이 쓸모없는 너 쓸모없어지면 나는 하나도 쓸모없는 놈인가요? 날 필요 없어지면 필요 없는 놈인가요? 그럼 난 살아갈 가치도 꿈도 없는 놈인가요? 이 쓸모없는 너 쓸모없어지면 나는 하나도 쓸모없는 놈인가요? 날 필요 없어지면 필요 없는 놈인가요? 그럼 난 살아갈 가치도 꿈도 없는 놈인가요?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내게. 정준일의 유슬리스 듣고 왔습니다. 5370님, 정준일 노래는 가사가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솔직한 가사들도 많고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악의 색깔을 표현하는 아티스트가 많이 있지만요, 이런 색감을 이제 뚜렷하게 표현하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앨범에 참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막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얘기도 참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표현을 이제 뚜렷하게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용기 있는 것 같아요. 9957님, 쫑디 여긴 여수인데요. 지금 눈이 와요. 여긴 따뜻해서 정말 눈 구경하기가 힘들거든요. 눈을 보니까 신나서 문자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서울에도 저 방송국 이동하기 살짝 전에 눈 오던데, 낮에는 제가 방에 좀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못 보긴 했는데 눈이 왔죠 오늘 서울에도. 그래서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지겠죠 금방. 5953님, 쫑디 내일은 졸업식이에요. 전에는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막상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무 슬프네요. 교복과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잠이 쉽게 오지 않는 밤이네요. 그래요. 일단 졸업 축하드리고요. 친구들과 또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누시고 하면서 내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업식,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들 많이 하지만 당일이 되면은 뭔가 아쉬워서 발길을 좀 떼기 힘든 그런 것들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주희님, 쫑디 오늘 민증 사진을 찍고 왔어요. 증명사진을 처음 찍는 것도 아닌데 되게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사진 속 제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져 낯설기도 했고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했는데 막상 때가 다가오니 그렇지만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되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교복 입은 사진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발급받을 때도 이제 학생 때 받잖아요. 고등학생 때 받나요? 고등학생 때 받죠. 고등학생 때 받으니까 이제 저는 교복 입은 증명사진으로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게 참 그때 사진 찍었던 그 기억 같은 거 되살려 보면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뭔가 간지럽기도 하고 뭐야 벌써
주민등록 학생증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라고? 이러면서 좀 큰 거 같은 기분도 괜히 들고 으쓱하고 그랬었네요. 6807님. 쫑디 축하해주세요. 저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실습 다니면서 힘들다고 메시지 보냈을 때 쫑디가 응원도 해주고 매일 밤 푸른밤을 들으면서 잠도 깨고 등등 힘을 내곤 했는데 정말 많이 힘이 됐어요. 쫑디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국가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정신도 없으시고 준비할 것들 많을 텐데 생각나시면 푸른밤 오셔서 쉬시면서 머리도 정리하시고, 예, 또 이제 간호사로 계시다 보면 나이트 근무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푸른밤에서 함께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정민님. 쫑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교정을 했는데 이가 너무 아파서 지금 너무 배고픈데 물만 마시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교정을 전 해보진 않았는데 교정하면 초기에는 상당히 통증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아파가지고 뭔가를 씹기 상당히 힘들 텐데 이온 음료 좀 많이 드세요. 예. 이게 또 아파서 음식물 섭취를 못하면은 좀 당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좀 몸에 좀 컨디션이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온 음료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황혜민님. 쫑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서울 놀러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이어폰을 못 가져오는 바람에 베개 밑에 휴대폰 넣어두고 귀를 바짝 기울이고 있어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간질간질한 게 듣기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좀 비계로, 그러니까 베개로 이제 방음 효과를 하고 그 베개를 통해서 건너오는 그 작은 라디오 소리 듣고 계시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이어폰 안 가져가면 이제 동영상 사이트 혹은 음악 들을 때 좀 저는 베개 안에 두진 않고요. 베개 위로 제일 작게 해서 귀 옆에 바로 옆에 두고 잘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옆에 다 들리긴 하더라고요. 박선미님. 메모리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던 지난 3년간의 일기와 글들이 모두 날아갔어요. 와우, 백업도 안 시켜놨는데 그냥 제 손이 너무 밉네요. 하루 종일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이게 휴대폰이 그래요, 백업이 안 돼 있으면 힘들죠. 어떡하나요. 선민씨 지금 뭐 어차피 지워져 버린 거 너무 많이 마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백업을 해놨을 때는 이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휴대폰 기종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사실. 조금 아깝긴 하네요. 3년이나 된 것들이니까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시고, 저도 좀 백업한 것들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결국에 다시 지워졌던 걸 다시 찾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민 씨도 조금만 더 찾아보시고 지금은 좀 푸른밤에서 좀 머리 식히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Look Around 듣겠습니다. Stiff club, it's my nature. Custom love is the nomenclature. Turn down mass confusion. Hit the road cause we just keep cruising. Double my fun, double my vision. Long hard look at my last decision. Hustle here, hustle there. Hustle me bitch and you best beware. It's emotional and I told you so, but you had to know. So I told you, soft walk to horizon. One big crash that no one dies in. This is for the folks in Fayetteville. It'll come true if you say it will.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It's emotional, and I told you
but you had to know. So I told you, please don't look right through me. Hurts my heart when you do that to me. Street life out my window, city made breeze gonna stroke my skin though. Just a lot of words on an old brick wall. Rob a lot of banks, got a pedigree scrawl. Put my peg into your square. Run around like we just don't care.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all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look around. All around, oh yeah. 썸은 연애와 다르게 아직은 서로에게 자유가 있고 서로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한 단계가 아니라 설레면서도 불안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 썸만 타고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 노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설렌다고 하던데요. 마이큐 씨, 왜 다들 썸은 타는데 연애는 못할까요? 아무래도 용기가 좀 부족해서. 용기에 부족. 용기 없는 남자들. 자, 이분을 푸른밤에서 뵙게 되네요. 다나 씨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엔 네.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서 그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랑의 해피엔딩을 꿈꾸는 시간,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겠습니다. 별에서 온 연애, 오랜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했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심쿵주의 눈꽃 여왕 다나씨, 그리고 여배우들이 사랑하는 뮤지션 마이큐 씨와 함께합니다. 죄송합니다. 초면에 지금. 여배우들을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사랑하기는 해요. 하지만 네. 여배우들도 사랑하고 여배우들이 사랑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이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제가 또 실례를 범했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나 씨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사실 두 분 다 이제 알고 있지만, 두 분은 서로 모르시잖아요. 마이큐 씨랑 다나 씨.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네. 안녕하세요. 눈빛 봐. 두 분의 어색한 눈빛.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나입니다. 한 3주 전쯤에 종현 DJ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나와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네네.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연애 상담하는 코너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부스 안에 여성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이게 또 이게 쏠릴 수가 있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이제 듣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답답한 맞아요. 네. 솔루션만 나올 수 있거든요. 솔루션 같지 않은 솔루션들 이상한 엑기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마이큐 씨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마이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네. 잘 지내시죠? 저야 저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앨범 저한테 주셨어요.
네, 이번에 저 또- 작년 4월에 종현 씨 그때 한번 뵀었죠. 네. 네네. 그때 이후로 이제 FW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네, 저는 앨범 내고 공연도 준비하고 바쁘게, 있고, 바쁘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민주님. 우와, 오랜만에 연애 코너 하네요. 옥상 달빛 언니들이 없는 건 아쉽지만 다나 언니와 마이큐님이라니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이 남성분이 한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어깨가 듬직합니다. 아, 사실 여성 두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 두 분이 약간 좀 또 강력해요. 네, 그렇죠. 네. 강력하시기도 한데 네. 그걸 다 떠나서 이제 좀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남자가 한 명뿐이다 보니까 저의 의견을 너무 소수의 의견을 종현 씨 이렇게 집을 해버려서. 말씀해줬는데 우리 갈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뭐 1대1 때리지 뭐. 최아정님. 이게 몇 주 만에 듣는 쫑디의 별연애, 별에서 온 연애람. 솔로 1인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잘 들으시고 오늘 또 썸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으로 시작했으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117님이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보내주셨어요. 소름, 맞아요. 용기가 없어서야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마이큐 씨가 네. 또 용기가 없어서 네. 남자분들이 용기가 없어서 썸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러다가 조금 흐지부지 된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을 쟁취한다는 되게 이게 되게 뻔하지만 뻔해요. 시작부터 뻔합니다. 걱정이 저는 되는데요. 오늘 한 시간. 걱정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저는 약간 클래식한 거에 집중합니다. 클래식. 네, 클래식한 클래식이요? 부분에 예. 네, 집중해서 용기 있어야지만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고 도전을 안 해보고 이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이제 서로 이제 계속 썸을 타는 그 애매한 순간에 용기를 내서 딱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돼요. 네. 고백을 하면 이제 좀 얻어낼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남자들의 전형적이나요? 네. 시작부터 이런 말 들어도 괜찮나요? 아니 그게 전형적이라고. 아니고 저는 그래서 썸에서 연애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럴 수 있죠. 저희 매니저 오빠도 네네네. 3년 넘게 짝사랑한 저런. 분이 계셨는데 저도 아는 분인데. 네, 고백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게 고백이 아니고 그냥 뉘앙스 정도였다. 마치 나는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네. 애매한데 약간 네. 이런 거 말씀. 너무 영화 정확하게 찍었나요, 하는 너무? 건 용기가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저는 생각이 많아서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의 경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여자분들이 먼저 대시하기도 하고. 많죠. 정말 많죠. 오히려 용기는 여자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디 있나요? 마이크 씨,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네네. 너무 급해요, 그렇게 지금. 네. 성급하지 마세요. 예. 근데 여자분들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 생각이 많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내가 연애를 시작해도 이제 잘 이끌어 나갈 수 그쵸? 있을까? 좀 괜히 서로 잘 불필요한 맞을까? 걱정들 이런 거 하느냐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재고 따지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버려서. 근데 사실 나와 이제 또 마음을 맞추고 사랑을 나눌 사람인데 또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도 그쵸.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자, 그래요. 일단 연애 시작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 문정민님이 저도 썸만 타고 연애는 못한 경험이 많아요. 오늘 열심히 듣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도움이 됐으면 제발. 화이팅. 사실 연애 코너를 제가 거의 2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느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연애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절대 연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연애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또 느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타고나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자, 사실 연애 상담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경험 혹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난 좀 연애 좀 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좀 뭐랄까 이제 글로 배우신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이제 실전 경험이 좀 있으신 편이신지. 마이큐 씨. 저는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좀 인터내셔널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데 근데 네, 좀 용기가 있는 그래서 용기 네, 있는 좀- 자가 폭 넓게 이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들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좀 저는 홍콩에서 제가 자라서 네네네. 이제 외국인 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그럼 또 여러 문화권과 이제 접하면서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풍부하지 않나. 처음 사귀었었던 여자친구분은 호주 분이셨군요. 네. 미인이 많죠. 호주에. 자꾸 막 위인이라고 들었어요. 위인이라고 하신 거죠? 위인. 호주도 위인이 많죠. 위인 많죠. 위인도 있죠. 네. 위인도 많고요. 위인도 많고. 저는 위인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요? 좀 지혜롭고. 여배우도 좋아하시고 네. 위인도 좋아하시고. 그만.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
다나 씨의 경험담은 좀 이따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이제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다나 씨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는 마이큐의 베이비 로스 듣겠습니다. 너를 사랑할게 baby 너를 사랑할게 세상 끝까지 너와 영원히 많은 시간이 지난 너를 만나서 놓칠 순 없어 매일 기다려왔어 너란 사람을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O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O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사랑에 빠졌어 난 with you 사랑에 빠졌나봐 네 앞에서 난 말을 더듬어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잖아 그래도 네 심장이 말해주잖아 손을 얹어봐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O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O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yeah. She was my girl. 나는 누구도 널 사랑해 순 없잖아, baby. Can I tell me, can I be the only man for you? 난 너를 원하고 원해 내게만 놓아줄래 Can I be the only man for you, baby? 네, 마이큐의 베이비 로스 듣고 왔습니다. 처음 이제 두 분이 딱 만났을 때 다나 씨랑 이제 마이큐 씨가 딱 만났을 때 연애 코너다 얘기를 하다가 다나 씨가 연애 코너 얘기하려면
이제 좀 경험이 있어야 하니까 가사를 좀 봐야겠다. 막 이러시면서 마이큐 씨의 가사를 쭉 보셨거든요. 네. 가사를 쭉 보신 결과 마이큐 씨 어느 정도인가요? 피식 꺼주시던데. 아니. 이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애정을 굉장히 갈구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애정 갈구형. 아니 초면에 말이 심하게 나와요. 네. 아니, 좋은 말일 수 있죠. 애정 결핍이라고 한 아니 것도 근데 아니고. 예. 보세요 지금 노래 제목이 사랑해줘 이렇게 돼 있고 귀여워. 저는 귀여워. 약간 그러니까는 뚜뚜 제가 설명하면 진짜 그런 사람 같죠, 그렇죠? 네네네. 아니야, 괜찮아요. 런닝맨 달려가시는 건가요? 네, 드리머. 아, 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이큐라는 이름도 그렇고 네. 비주얼도 처음에 딱 뵀을 때 굉장히 로맨틱한 노래를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네네. 들어보니까 진짜 노래는 굉장히 그죠. 로맨틱한 아. 그런 감성인데 가사는 네네.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네네. 아,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되게 비주얼이랑 안 어울리시게 가사를 쓰셨던 것 같아요. 어디 부분이죠? 어디 부분? 너는 어떤 생각을 하니?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웃겨요? 그것도 너에게 나 안기고 싶어. 잠도 오지 않아. 꿈속에서도 너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뚜뚜라는 노래예요. 뚜뚜라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직설적이고 아. 솔직한 사랑을 하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제가 창작한 디서는 그 솔직 첫 느낌, 네. 꾸밈 없는 거 이런 거 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저 돌려 굉장히 말하기 좋아요. 싫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용기가 네. 상당히 있으신 거군요. 네, 용기. 근데 네. 노래 제목이 뚜뚜인 이유는 뭘까요? 그거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뚜뚜. 제가 코러스 라인을 만들다가 네네.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해보다가 뭐 유유도 해보다가 네네. 뚜뚜를 했는데 그게 약간 딱인 거예요. 공기 반 소리 반 딱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코러스에 네, 이제 뭐 영감을 띠띠빵빵 이런 거랑 상관이 좀만 없습니다. 들려주세요. 그 코러스. 뚜뚜. 아, 지금 이렇게 뚜뚜 이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어. 앨범으로 들어보세요. 그래요. 가는 자, 길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뚜뚜라는 노래까지 소개를 좀 받아봤고요. 자, 이제 별에서 온 연애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 하고요.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29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자인데요.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하는데도 저에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자친구가 감정 표현을 너무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와 만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저를 좋아해 사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만나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감정 표현을 너무 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무미건조합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만 해도 봄 날씨더니 오늘 진짜 춥다. 우리 가는 식당 여기서 한 잔 걸어야 되는데 그냥 가까운 데 들어갈까? 아니 괜찮아.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내 옷이라도 걸쳐. 감기 들면 안 되잖아. 아니 나 진짜 괜찮아. 민망해. 내가 민망해라. 아 그래? 혹시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맨날 내가 메뉴 정하니까 좀 그렇다. 나 월급도 나왔는데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글쎄 아무거나 먹지 뭐. 항상 이런 식입니다. 좋은 거 싫은 거 전혀 내색을 안 하고요. 사실 사귀게 된 계기도 그냥 소개팅으로 만나서 몇 번 만나다 제가 한번 정식으로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주선자 말에 의하면 오래 사귄 남자친구는 헤어지고 나서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게 오케이를 해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많이 좋아해서 신경 안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뭔가 표현해야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표현을 안 하고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니 속상하기만 합니다. 여자친구가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혹시 나 만나는 거 싫어? 잘 웃지도 않고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신경 쓰여.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뭐 먹고 싶냐고 해도 다 괜찮다. 어디 가고 싶냐고 해도 없다. 늘 이런 식이잖아.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나도 좀 힘들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한테 뭔가 기대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습에 제가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계속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닌지 생각도 들고요.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친구들은 저더러 다 헤어지라고 하는데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어서 고민도 되고요. 근데 뭔가 우리 사이에 발전이 없고 그냥 옆에 있어준다는 존재감만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제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해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두터운 감정의 벽을 깰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정말 이 만남을 끝내야 하는 건가요? 아, 네. 웃음 참느라 힘들었다. 쉽지 않다. 좀처럼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연. 자, 마이큐 씨 어떠셨나요? 처음 아니 이제 감정 코너를 표현을 들어와서. 안 하는 남자친구를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쭉 보다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감정 표현을 안 해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북유럽 스타일을 연기하는 게 있어요. 북유럽이요? 북유럽에서 약간 감정을 절제하고 그런가요? 네네. 왜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홍콩에 계셨다면서요. 예. 북유럽을 좋아합니다. 0718님이 마이큐 씨 연기하시는데 왜 장수원 씨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목소리가 비슷한 것도 괜찮아요? 심지어 저도 읽으면서 이거 안 되는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좀 느끼는 게 네. 분명히 이게 대본에는 물음표가 뒤에 있는데 계속 밑으로 떨어져요. 맞아요. 이 만남은 끝내야 하는 걸까요? 계속 떨어져서 이미 끝내 나한테 결심한 물어보는 사람처럼. 건지. 그러니까 집에 같이 생각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상대역을 연기할 때 네네네. 더 무뚝뚝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연이 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괜찮아. 솔직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나가는 커피 들고 지나가다가 민망해서 쳐다보는 사람들 있죠. 연애 상담했지 연애 연기라는 말씀 잘 못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네. 몸이 건조한 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속상해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그래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은 그렇죠. 좀 여러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두 분이 보시기엔 좀 어땠나요? 저는 보통 네네. 남자분들이 이래서 여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때는 저는 똑같이 조언을 해줘요. 그 남자친구보다 말을 더 적게 하라고. 음. 더 적게 하고. 예. 그러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갑자기 안전부절 하면서 왜 무슨 근데 일이야? 그게 절대 화난 것처럼 입 나와가지고 이렇게 뾰루퉁해 있는 그런 거면 절대 안 되고요. 오, 예. 밝은 표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예. 쉽지 않다. 네. 약간 네. 무서운데요. 약간. 아니, 왜? 아니에요. 그냥 대단히 삶이 짧아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네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대답을 꼭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 있잖아요. 저거 진짜 예쁘다. 라든지, 날씨가 오늘 정말 좋네. 긍정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둘이 같이 있는 이 공간의 공기부터 굉장히 좀 밝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한두 번씩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뭔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다짜고짜 막 나누려고 하지 말고 이제 분위기를 서서히 풀어가면서 들어가라. 예.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모두가 알 수 네, 있지만 네, 사실 실천하기에도 그렇고 이제 뭔가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맞아 오늘은 이제 좀 뭐부터 얘기해야지. 이런 거 생각할 때 날씨 좋죠?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나 어저께 뭐 했고 그저께 뭐 했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걸 말할 때도 진짜 날씨 좋죠. 어머 이건 어때? 이건 이쁘다. 이건 별론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맞아. 항상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왜냐면 분명히 약간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도 적극적이지 있죠.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격적인 네네네.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연애 경험에서 온 아픔일 수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마이큐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 케이스 남자가 좀 더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역시 사랑은 용기인가요? 우연찮게 또 용기랑 관심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네, 남자가 계속 좀 기다리면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문화생활을 여자 감정을 좀 더 열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무의식적으로 좀 같이 해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난 지 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안 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제일 좋을 때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쵸? 그러게요. 근데 저는 한 세 달까지가 거의 천국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처음에 차갑네요.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그런 거 잘 못해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읽을 때 분명히 상처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가 베이스가 네. 있어야지만 이게 나올 수 있는 누군가에게 또 네. 이런 뭔가 강요라든지 그런 걸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기대라는 건 꼭 실망이랑 연관이 돼 네네,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누군가가 실망했어. 너 이런 모습 실망이야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자기한테 뭔가 기대한 사람이 제일 싫다고까지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소명님 여자분이 혹시 예전에 긴 연애에서 상처가 컸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감정을 더 안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이전에 또 만났던 사람 오랜 연애가 있었다고 소개팅 주선자에게 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있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길고 좀 마음을 좀 전 남자에게서 떼내지 못했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마음의 문은 어느 정도 열렸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서 천천히 좀 다가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주시죠. 5488님께서요. 저도 감정 표현하는 것이 뭔가 쑥스러워서 제 감정을 잘 표현 못해요. 남자친구분이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해주면 여자친구분도 조금씩 마음을 열 거예요. 하셨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조보경님. 네, 조보경님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자분이 솔직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감정이 그 정도신 것 같아요. 차갑네요. 네. 되게 조보경 씨가 더 솔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저 지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냥 약간. DJ인데 상처를 받네요. 되게 보경 씨 상처받아서 저 광고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좀 사연에 대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만난 사연에서 두 분의 좀 솔루션, 마지막 이제 정수를 좀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남자분께서 네. 인내와 믿음을 갖고 용기, 인내, 믿음. 네, 기다리시지 않으시면은 이 관계는 어렵습니다. 기다리면서 천천히 좀 다가가라. 네. 하나 씨는요. 저는 이 남자분이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헤어지라고 얘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헤어지라고 하는 것들이. 네, 문제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해결책이 나지도 않을 걸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이걸 알면 그 여자분은 굉장히 많이 상처받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말 아예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말 그냥 뭐 메시지만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온라인 친구도 아니고 네. 이게 뭐 게임에서 만나요? 사이버 친구. 네, 그래서 장본인과 직접 소통하시길 추천할게요.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좀 이야기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함께 다나 씨 그리고 마이큐 씨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류효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저와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과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너무 좋아서 포기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분하다. 네.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생각하시는지. 저는 용기 내서 고백해 보시라고 하고 먼저 싶어요. 일단 그 고백을 한번 해봐야 네. 또 알 수 있다. 그럼요. 네, 하지선 씨. 네, 하지선 씨가 처음 남자친구 사귀어 보는 21살 여자인데요. 남자친구랑 톡으로 보통 무슨 말을 하나요? 저희는 타 지역에 살고요. 개강돼서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톡으로 무슨 얘기를 하죠? 13일 날부터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요. 알려주세요. 지금 개강을 아직 안 했는데 만나게 된 거군요. 이거 어떡하나.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너무 귀엽지 잘해. 않아요? 아니, 너무 이 마음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를 맞아요. 이 마음 그대로를 지금 남자친구에게 우리 무슨 얘기 해야 돼? 너무 요거를 귀여울 것 복사하시면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사연을. 아니면은 지금 사연을 한번 보내봤다. 내가 좀 고민이 있어서 푸른밤에 사연을 보냈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개강하면 정말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세요. 네, 그래요. 다음에. 5403님께서요. 안녕하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름만 알던 남자애가 있는데요. 얼떨결에 지금 약간의 썸을 타게 되었어요. 힘들면 새벽이라도 전화해서 이야기 나누고 생일이나 기념일 때 선물 교환도 하고. 기념일? 뭔가 서로의 기념일? 뭔가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런 기념이 있을 수 있죠. 네.
왜요? 친구끼리도 교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종종.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에 자기는 올해 아무도 사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래요. 아. 솔직히 썸을 탄다는 건 사귈 마음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하셨어요. 내년에 사귈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올해는 오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까지 한번 원래 사람은 1년은 봐야 된다 그랬어. 4계절 봐야 된대. 아니 근데 3년 동안 썸을 탄 거 아니에요? 이름만 알던. 이름만 3년 알다가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얼떨결에 지금. 근데 이 말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얼떨결에 썸을 탄다. 그쵸. 어떻게 해야 얼떨결에 썸 탈 수 있나요? 저도 좀 얼떨결에 술 썸. 마시고 근데 이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 얼떨결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뭐 이렇게 다른 눈빛으로 봤다는데 본인은 뭐지 이거? 얼떨결에. 네. 약간 여자 연기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지금 초면에 너무 하시네요. 아니요. 저도 느꼈어요. 5403님 많이 느끼고 있는 썸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지금 것 같아요, 그 친구분은 좀. 좀 이제 뭔가 친절하게 친구로서 대하고 네. 뭐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친구들끼리 챙겨줄 수 있으니까요. 뭐 막대 사탕, 그쵸, 뭐 맞아요. 막대 과자, 데이 뭐 이런 것도 친구끼리 그쵸. 주고받기도 하고. 이게 트렌드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맞아요. 하는 게. 그런 거 좀 챙겨주는.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좀 주변의 이야기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네, 7867님 저도 3년째 썸만 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썸을 오래 타 다들? 4주를 갔는데 썸만 타는 이유가 제 입 때문이래요. 제 솔직함에 남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요즘 남자들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여자들 좋아하지 않나요? 이거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그래요? 7867님. 또 뭐 카테고리가 또 있나요? 네, 모든 카테고리에 솔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어느 카테고리에만 솔직해야 되는지. 너와 내가 상관없는 카테고리. 정치나 네네. 뭐 연예인들 얘기. 근데 연예인도 이 상대방 남자친구랑 좀 비슷한 신장이나 뭐 성격, 네네. 혈액형 이런 남자 얘기는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고. 솔직하면 안 된다.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게 좋고 전혀 상관없는 자연 뭐 이런 쪽 얘기를 하실 때는 자연에 네. 대해서 솔직하게. 근데 나는 어떤 자연 헬리코스 좋아하세요? 싫어. 이렇게. 좀 맑은 자연을 좋아해요. 그렇죠. 예. 나는 쨍한 거 오히려 난 쨍한 게 싫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성 문제라든지 네네네. 대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는 처음부터는 안 돼요. 잘 감춰 두셨다가 그죠, 편한 그죠. 사이가 되면 그 이후에. 그때 편하게 자연스럽게. 예. 그렇네요. 근데 사주에도 나오는군요. 이런 게. 사주 좀 두 분 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전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없으실 것 네. 같아요. 다들 없으시네. 있으세요? 전 예전에 사주라기보다 그냥 뭐 손금 보시는 분들 좀 카페 같은 손금. 데서 뭐 그런 데서 봤었죠. 자, 9821님. 12살 차이가 나는 상대방이 손깍지도 끼고 안 끼고 하는데 동생으로 보는 건지 썸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안기는 거예요? 안는 거. 그러니까 이게 12살 안기도 차이가 한다고? 이제 어느 쪽인지가 궁금하네요. 본인이 위인지 아래인지. 본인이 아래인 것 같아요. 네, 여자가 아래인 거죠. 네, 여자가. 근데 이거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남자분일 수도 있어요.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건 썸보다는 어장관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벌써요? 네. 아니 그렇게 빠르게 나오나요? 왜냐면 아이고 이분. 다나씨 아니 간별사신가? 어장 간별사. 본인 사연 아니죠 그게- 이거 아니. 지금? 네. 본인 사연 같은데. 뭐예요? 아니 느낌이 뭔가 네. 아플 때 죽도 사다 주고 이런 거였으면 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손깍지나 그 12살 차이 나는 것 자체가 그럼 나이 차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는 보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네, 여자분이 어릴 경우에는 네. 남자분들이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여자 입장에서는 첫사랑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도 있죠. 예, 네. 맞아요. 귀엽다고 손깍지를 끼지는 않죠. 그죠. 손을 잡긴 하지. 손깍지는 왜냐면 파고 기도를 들기가 한 거 이게 아닐까요, 같이? 할렐루야. 같이 손을 잡으면서 깍지를 끼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글쎄 모르겠네요. 이거 근데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나쁜 행동인 그쵸.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네.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4077님, 제 친구가 회사 아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한테 푹 빠졌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고백을 못하고 있네요. 제 친구 진짜 이쁜데 고백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어떻게 고백하면 통할 수 있을까요? 친구와 저는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계속 고민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다는 거죠. 자, 다나 씨, 네. 다나 씨가 도움을 주셔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걸 고수로서. 굉장히 아니 고수는 아니 2008년도 과거를 꺼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네네. 저는 제가 손님이고 이분이 카페에서 제 아르바이트를 주문을 하고 계시는. 받고 하시는 걸 좀 이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핫초코 한 잔이랑 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혀 안 자연스러운데요? 저 핫초코 한 잔이랑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아니, 전혀 안 자연스러운데? 이런 초코 한 글을 잔이야 저랑 한 잔씩.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뭐 데이트- 핫초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얘 뭐 아메리카노 있어요? 있어요. 모카라떼 있어요? 있어요. 저녁에 시간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뭐 약간 그런 이런 말도 안 식으로. 되는 네. 이런 연계 작전.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마음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항상 제가 이런 사연이 오면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다 뭘 적어서 주시잖아요. 네. 예, 뭐 이제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런 걸 적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느 분이 시켰는지 표시하기 위해서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한번 적어서 드려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사 미티라고 하셨으니까 자주 또 뵈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음료 하나를 사간다든지 그래서 거기다 반대로. 이제 오, 괜찮은데. 써서 오늘은 이제 이거 드세요. 혹은 뭐 이제 오늘 이거 드시고 저한테 커피 주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붙이는 메모지 이런 거에 대해 그냥 간략하게만 아마 써서 이제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상태라면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먼저 이제 말을 걸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용기를 먼저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57님께서요. 저는 21살인데 저보다 1살 어린 연하남이 학원 다닐 때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좋겠네요. 그땐 제가 재수생이었고 연하남이 동생이랑 같은 나이라 귀여운 마음에 대학 들어가고 그때도 같은 마음이면 받아줄게 라고 했는데요. 그 후 새벽에 전화가 오곤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자느라 받지 못했어요. 최종 진담일까요? 받아줘야 하나요? 하셨어요. 좀 최근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뭔가 네. 지금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연락이 다시 온 것 같은데. 그런가요? 다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실패했을까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술 마시고 하는 건 저는 좀 여성분 반대예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흔들리시는 거 보면 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기는 어느 정도 해요. 또 생각이 예. 나고. 근데 글쎄요. 술 마시고 하는 고백 같은 경우는 저는 제대로 맨정신에 다시 한번 듣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술 마실 때 고백을 했을 때 솔직히 가장 진심일 때가 있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김동률 씨가 취중진담이라는 노래를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한 번씩 술 취하고서 이제 노래방 가면 한 번씩 부른다는 그 노래 네, 취중진담. 그렇죠. 근데 그 진심이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또 먹힐 때가 또 있어요. 맞아요. 너무 일방적이면 그래요? 안 되니까 또 이 고백이. 맞아요. 이 고백이라는 게 네. 서로의 뭔가를 좀 이제 간질간질하고 있을 때 그 말씀하신 용기, 네. 술의 힘을 빌어 네. 용기를 얻어서 거기서 고백이 들어갔을 때 이제 성공한 경우가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제정신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것도 되게 로맨틱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연하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또 귀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바로 뭐 고백을 받느냐 마느냐 여기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전화가 오면 전화는 한번 받아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전화했는데 전화 받아봤더니 누나 나 여자친구 생겼다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대학 가서 진짜 기가 막힌 내 이상형을 만났어. 내 눈이 뼈어. 막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화를 한번 받아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시길. 다음 사연이요? 네, 8390님께서 쫑디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네. 근데 제가 여중 여고를 졸업해서 남자한테 말하는 거 잘 못해요. 그 사람이랑 나이는 같고요. 서로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만 해봤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보면 두근거리는데 말을 못 걸겠어요. 처음에 다가갈 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하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가죠? 교회 만남.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할래? 어때요? 성경 공부 어때요? 근데 교회는 네. 오히려 신실하지만 네네. 조금 삐딱하게 보이는 것도 왜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네, 마치 모두가 거기서 똑같은 법을 따르고 있는데 뭐예요? 예. 뭔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오늘 눈 떠볼래? 그게 뭐야? 그런 목소리로. 아니, 여자분이에요, 간지러워. 나 귀 간지러워서 그러니까 뭐 금방. 죄송합니다. 야, 오늘 기도할 때 눈 떠볼래? 야밤에 마이크 너무 가까이 갔네. 너무-
그럼 네네네. 신박하긴 하네요. 네, 야 기도할 때 네, 눈 네. 떠볼래? 아, 너무 그 발상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뭔가 서로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라는 거 둘만이 마치 알수 문 있는. 닫힌 수영장에 몰래 들어가 볼래 이런 거를 이제 아. 교회 안에서 표현해 본 건데. 문 닫힌 수영장에 몰래 들어. 수영장 거기 어떻게 보안이 들어가요? 이분 홍콩에 계실 때 아니 홍콩에서 이제 학교 다니실 때 제가 영화를 학교에- 좋아합니다. 학교에 네. 수영장이 있었어.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어. 이분이 있었어. 경험담. 하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는 고백할 것 같거든요. 그냥 네네. 따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둘이서 말을 해볼 것 같아요. 단둘이. 예. 근데 우리 좀 교회 말고 좀 밖에서도 좀 보고 싶다. 예. 그런 식으로. 근데 너무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음. 쪽지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번호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근데 빨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그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 번호 먼저 알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은비와 제주소년의 박경환이 함께한 줄다리기 듣겠습니다. 너 정말 이럴래 언제쯤 내 맘을 알래 여자가 이만큼 눈치를 줘도 모른다는 건 바보가 아니라 남자라고 모두가 다 자신만만 하고 당당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야. 난 이해가 안 돼 누군가 이 정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용기도 없는 바보가 아니라 우. 나는 네가 아니잖아. 그 확신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둘 사이 줄다리기 이 미묘한 당김을 넌 느끼니 잘하지도 않고 철도 들지 않는 우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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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우리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이제 용기 내 나는 생각보다 부끄럽고 겁이 많아. 너에게 이만큼 다가선 나를 넌 모르겠니? 아니 모르겠어 나는 네가 아니잖아 서로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둘 사이 줄다리기 이 미묘한 당김을 넌 느끼니 잘하지도 않고 철도 들지 않는 우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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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우리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이제 용기 내 수많은 질문 중에 중요한 대답만 딱 비켜가 우리 둘
네, 줄다리기 온비와 제주소년의 박경환이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노래를 듣고 오는 중에 상당히 충격적인 문자가 하나 와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0151님이 이거 감정을 담아서 좀 읽어. 마이큐님 솔직히 연애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웃음 표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자 처음 한 본것 같아요. 20개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긴 문자는 상당히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네. 키읔으로 되게 많은 뭐 텍스처를 사용하셨어요. 연애. 텍스트를. 지금 마이큐 씨 사실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다나 씨가 보낸 아니 건 계속 아니고요. 문자 보내고 있어요. 저기 아니 약간. 아닙니다. 이게 뭐 사실 마이큐님의 어떠한 연애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을 또 이제 마음이 맞아서 또 그쵸. 통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럼요. 거. 네. 뭐 몰래 수영장 들어가고. 아니 제 스타일이 어떤데 지금 되게 제3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몰래- 저분의 스타일을 우리가 아니, 인정해야 그게 돼.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니, 받아들여. 그게 아니고 저는 모두를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몰래 밤에 수영장 들어가고 깍지를 잡고 깍지를 끼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약간 북유럽 스타일이어서 그래요. 북유럽 스타일로. 알겠어요. 얼음 깨고 들어간 스타일. 예. 윤호정님. 다나 언니 연애 상담에 최적화된 분인 것 같아요. 남자 두 분이 연애 상담하는 것 같아요.라고. 저희가 좀 이제 좀 배워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또 저도 반대로 네, 배워갈 다르기 수 때문에 있어요. 남자와 여자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여성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마이큐 씨 되게 상담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저는 즐겁게 흥미롭습니다. 그냥 상담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네. 재밌네요. 예. 자, 되게 그래요.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약간 마이키 씨. 마이키 씨. 눈치채. 견눈질 하시면서 보시는데 사연 가겠습니다. 약간 사연 가겠습니다. 사연 갈게요. 서울 서대문구에서 Y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 이별을 한 23살 여대생입니다. 남자친구와는 1년을 조금 넘게 만났는데요. 해외 롱디 커플이라 1년 2개월 동안 실제로 얼굴 보고 연애한 기간은 8개월 정도였어요. 하지만 같은 나라에 있든 아니든 항상 제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라 불안함도 없었고요. 믿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작년 10월쯤 크게 싸우면서 감정이 많이 상했고요. 서로 일주일 정도 연락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이후 남친과 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권태기에 접어들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친구의 권태기가 끝나자마자 제 권태기가 시작됐고 예전처럼 자주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지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는 남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 현지 시각으로 자고 있어야 할 사람에게서 톡이 온 거예요. 너와 연락해서 여자친구가 화났으니까 연락 자제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라니. 내가 이런 사람 역할이라니. 네가 보는 그대로야. 급기야 절 메신저에서 차단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친 주위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한두 달 전 남친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몇 시간 후 남친에게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놀랐지. 내가 실수를 했어.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걸 너한테 잘못 보냈네. 미안해. 뭐? 실수? 너 내가 바본 줄 알아? 나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아니야, 진짜 실수야. 이거 잘못 보낸 거야. 네 친구들이 다 얘기해줬어. 왜 거짓말을 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랑 심하게 싸우고 일주일 동안 연락 안 했을 때 그때 잠깐 만난 사람이야. 진짜야.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고 이 사람한테 나는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나빠지면 언제든지 다른 여자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가벼운 거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무튼 남친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고 매정하게 헤어지자고 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한테 몹쓸 짓을 한 사람이라면 속이 통쾌해야 하는데 통쾌하긴커녕 이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은 작년 여름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는 여자친구 말고 자기가 있는 곳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한 명 더 사귀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피가 거꾸로 쏟고 배신감이 들면서 지난 1년이란 시간이 너무 후회스럽고
잠도 못 이룰 만큼 힘든데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과 연락할 끈을 만들어 놓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 분에 못 이겨서 남친에게 다시 사과를 받아내고 화풀이를 하려고 연락을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물어봅니다. 내가 다시 연락해도 되는 거야?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있을까? 정말 저에게 이성이라는 게 없었다면 바로 그러라고 했을 텐데 제가 이성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헤어지자고 한 후에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모습도 안타깝고 지금도 그 사람이 사정없이 저에게 매달려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여자에게 내 남자를 빼앗겼다는 그 트라우마도 남친이 다시 예전처럼 사랑해주면 다 치료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연락을 하고 싶어집니다.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용서하고 다시 만나도 될까요? 아이고, 절대 만나지 이게 마세요. 뭐예요? 아이고, 오늘 코너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절대 만나지 만나지 마세요. 마요. 아이고, 뭡니까 이게? 아니 근데 예. 이 남자분 쪽 얘기를 안 들어봐서 정말 모르겠지만 아,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 문자가 온 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예. 내 근데 여자친구가 이게 기분 나빠하니까. 실수인 척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수인 거예요 이게? 둘 다 실수인 문제죠. 척할 수도 있지만 아니 실수인 척했어도 둘 다 용서받지 못할 봐봐요. 거죠. 그쵸. 아니, 네. 봐봐요. 실수인 척 우리 헤어져. 이렇게 문자를 보면 갑자기 왜 그래? 아, 잘못 보냈어. 미안.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헤어질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어? 더 웃긴 거 있잖아요. 멀리 연락 안- 떨어져 지는 여자친구 말고 자기가 있는 곳에 또 다른 여자친구 한 명 더 사귀고 싶다고. 그럼 이상하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자, 솔직히 이분 성함이 없었잖아요. 서대문구에 사시는 Y씨. 네네. 제가 진짜로 계속해서 상처받는 거에 익숙해져서 상처받지 않으면 사랑받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맞아. 이 연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는 게 곧 사랑받는 것이다라고 네. 착각을 하는 순간이 네.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그만두시길 저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네. 네. 이거 좀 뜯어 말려야 되는 수준인 것 네, 같아요.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박미지님. 사연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요라고. 그쵸, 화가 나요. 와. 네. 고홍비님. 차라리 실수가 아니라 미안 다른 여자가 생겼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악이야라고. 뭐 좋을 건 없습니다. 다 싫고요. 근데 지금 또 그 남자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쵸. 그게 문제인 건데. 이게 사실 만난다고 해도 끝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맞아요. 마이큐 씨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다신 절대 만나면 안 되고요. 근데 하지만 여자분 입장에서는 힘들 거예요. 되게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뭐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는 말도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게 끌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들 거고. 네네. 근데 그거는 너무 싫은 말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밖에.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면 사실 그리고 받은 상처의 크기라는 것이 이제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맞아요. 상처는 또 네.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엄청나게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현경 님이 지금 그 마음은 그냥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그런 거니 미련 버리세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가 익숙해져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빈자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독하게 끊고 참으세요 하셨는데 아. 저는 이건 좀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랑을 복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점을 찍고 갑자기 나타나서 그건 아침 왜 너는 나를 드라마고요. 만나서 종현 씨 좋아하는 나를 아침 드라마 아프게만 해. 김치로 이렇게 얼굴 때리는. 네 아들이야. 그 심각한 복수다. 네, 그래서요. 근데 저는 왜 반대냐면은요. 이 여자 입장에서 그 헤어진 시련의 상처를 혼자서 이겨낸다는 건 정말로 어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연락하시고 싶을 때 연락하시고 사과 받으시고 싶으면 막 사과도 받으시고 아니, 화도 남자한테? 내시고. 그 얘기. 네, 그분한테 하시되 소개팅을 열심히 하시길 저는 추천해요. 요즘 걱정은 사실 사과 받고 그러다가 이 지금 감성이 충만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받아주면 어때요 그 사과를? 그쵸. 막 자니? 막 이런 문자 오고 막 밤에 계속. 아니, 남자가 계속.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네. 하면서 받아주고 싶으시면 네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말이 중요한 건데 말은 안 받아준다고 계속하면서 그냥 연락하시고 싶을 때만 하시는 걸 저는 서로 이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야, 의리를 저버렸잖아요. 이제 그 상대방의 머저리를 저버렸기 네. 때문에 나도 이제 희망 고문을 시작한다. 약간 빚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런 거 남자분이. 뭐
컨트롤이 가능한다면 그런 복수 방법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연애는 꼭 이제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연애의 복수가 있는 거니까. 네, 복수해야죠 뭐. 복수해야 네, 하는 게 아유, 연애하다 보면 복수할 수 결과적으로 있어요. 다나 씨는 복수를 좋아한다. 아니. 남자들이 이상해요. 비약이에요. 지금. 비약입니다. 비약이에요. 복수를 할 수 네, 있다. 네. 아, 그럼요. 있죠. 9048님 네. 미련은 사랑이 아니에요라고 깔끔하게 그죠. 지금 또 보내주시는 사연을 보면은 지금 여성분은 사연자분께서는 좀 미련이 남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남자분이 잘못한 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받아주기 시작하면 좀 오히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확인을 시켜주기를 누구냐니요? 와이님이 누구냐는 건가 아니면 바람핀 아니 남자분이요. 아 남자분 누구야 얘? 아니 네가 이 녀석? 연락해서 여자친구가 화났으니까 연락 자제해. 무슨 소리야 여자친구가 난데. 아 그러니까 그냥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이 문자는. 어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자면 그 남자분이 해외에 있는데 주변에서 너무 좀 귀찮게 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없었던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나의 여자친구한테 잘못 보냈다고 지금 혼자만의 지금 드라마를 쓴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예요? 그쵸. 그다음에- 모두가 무슨 소리냐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있어요.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라니? 그러니까 네가 보는 그대로야. 이렇게 한 번 더 보냈잖아요. 완전 잘못된 거죠. 완전 지금 코끼인 거예요, 이 사람. 네,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네, 정말 안 됩니다. 네, 이분은 안 좋은, 심지어 머리도 안 똑똑해. 힘내세요. 똑똑하면 맞아요. 차라리 걸리지라도 말지 안 걸리는데 창피해.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사연들 만나봤는데 두 분 좀 어떠셨는지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벌써 가까워졌거든요. 네. 뭐 저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네. 로맨티스트신데. A형 되게 소심하고. 네. 저 처음에 A형인 거 알았어요. 그래요? 벌써요? 이분 초반인데 이분. 대단하시네. 네. 사람 파악이 정말 빠르신 분이셔요, 다나님이. 좀 어떠셨어요? 네, 저 되게 즐거웠고요. 정말이죠? 네. 썸을 많이 타고 있구나 사람들이. 네. 많이 느끼죠.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좀 다나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 사연 때문에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화가 나면 좀 분출을 하셔야죠. 네, 이 코너를 통해서라도 좀 진짜 마음고생을 덜 하시고 행복한 연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손자영님이 다나 마이큐 쫑디 셋이 모이니까 세 분 다 허당과 똑쟁이를 넘나드네요. 오늘 재밌었어요. 이게 왔다 갔다가 심하네요. 기복이 네, 심한데 기복이 심하죠. 저는 다나 씨가 상당히 이제 엄청난 똑쟁이의 모습을 1부 때 보여주셔가지고 1부 때 네. 기대서 갈 수 있겠다 싶은데 신뢰를 했었어요. 갑자기 분명히. 3부에서 네. 왜? 무너지셨다가 다시 일어서시고 복수의 여신으로 돌아. 7.8기 맞다. 7.8기 그거, 마지막 네. 약간 흔들렸어요. 대단했습니다. 뭐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사람이 또 즐거움을 근데 위해서. 마이큐 씨 언제 똑쟁이? 언제 이분 초면에 비면 안 돼. 마이크 씨 언제 똑쟁이셨는지 다시 듣기. 한번 네. 그렇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을 좀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들을게요. 심쿵주의 눈꽃 여왕. 다나 씨가 또 이제 복면가왕에서 네. 부르셨던 노래죠. 네. 미아.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그 길을 만났어 한참을 걸어도 익숙한 거리 추억투성이 미로 위에 내 산책 벗어나려 접어든 길에 기억이 없어서 좋지만 조금도 못 가 눈앞에 닿는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 그 자리 돌아가야 하는 나 가도 끝없는 날 부르는 목소리 날 향해
추억 다 피해 이제 다 와가는 듯 나의 집 저 멀리 보여서 발걸음 재촉하려 하다 너무 많았던 추억뿐인 곳 나랑 산발해다 주던 이 길뿐인데 우두커니에 참 바라보다가 어느새 길에 가득 네 모습들 그 속을 지나려 내 든든한 걸음 천천히 두 눈을 감고서 길은 어디야 돌아가야 하는 날 쉬운 길은 없어서 돌고 돌아가는 길 그 추억 다 피해 이제 도착한 듯 이제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이번 달이 끝나면 나는 꼬박 2년째 재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다. 나는 25살에 남부럽지 않은 은행 텔러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비정규 계약직이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고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 2014년 3월 퇴직을 했다. 그리고 2년 정말 취업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운 좋게 한 대기업 증권사에 지원한 게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됐다. 서류 심사, 필기시험, 논술, 1차 실무진 면접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할 때마다 정말 기뻤다. 떨어졌던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고마웠다. 최종 경쟁률은 3대1. 정말 오랜만에 잡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임원 면접에서 나에게 쏟아진 질문. 은행 다니다가 왜 나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나는 왜 바보같이 벌벌 떨기만 했을까? 그 후 나는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까지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처럼 결국 나는 탈락하고 말았다. 스물아홉. 남들은 결혼하고 애도 낳고 돈 모으는 재미가 가득한 것 같은데
나만 아직도 25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번에 붙으면 친구들한테 소고기도 사주고 가족들 선물도 사고 오랜만에 내 운동화도 사려고 했는데 이제 달콤한 꿈에서 깨야겠지. 오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근히 하루 버텨본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해피엔딩은 나와는 너무나도 먼 얘기.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미안해 내 사랑, 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지친 내 하루 위로만 바래. 날 믿는다 토닥이면 왈칵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취한 한숨에 걸터 앉은 이 밤. 해낼게 믿어준 대로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좋은 그곳이 나의 길. 부러운 친구의 여유에 질투하지는 마.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 딱 한 잔만큼의 눈물만 뒤끝 없는 푸념들로 버텨줄래. 그날이 올 때까지. 믿어준 대로 해왔던 대로 처음 꿈꿨던 대로.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래.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내가 걷는 이곳이 나의 길.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것.
네, 김필과 곽진원이 함께한 윤종신의 지친 하루 듣고 오셨습니다. 하루의 끝 오늘은 H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지혜님, 자려고 누웠는데 사연 진짜 짜네요. 저도 퇴직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제 얘기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사연 또 들으시면서 많은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더 본인에게 맞는 자리가 나타나겠죠. 변혜정님, 아직 엔딩은 아니에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서 아직 전개일지도 모르는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또 시간이 흐르는 어떤 인생의 시간이 흐르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좀 2년이라는 시간 좀 보내시면서 많이 복잡하시겠지만 그 시간이 또 본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 둘 좀 되짚어 보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랄게요. 이지윤님, 오늘은 오랜만에 학교 도서관 가서 책 3권을 빌렸어요. 책은 꽂아만 두고 있어도 뭔가 뿌듯한 느낌? 푸른밤 들으면서 야금야금 읽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책 많이 읽는 거 좋죠. 그리고 이제 빌리신 거니까 기한 맞추셔서 잘 갖다 주시길 바라고요. 김채은님, 주말만 해도 날씨가 엄청 따뜻해져서 벌써 봄인가 싶어서 괜히 아쉬웠는데 오늘은 엄청 춥네요. 얇은 겉옷 입고 나갔다가 감기 걸려서 골골대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계절이 바뀌는 게 너무 서운해요. 올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꼭꼭 마음에 새길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마음에 새길 일들 많이 생기면 좋죠. 근데 어떨 때는 그걸 내가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 또 깊이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6912님, 오늘 입학 예정인 대학교에 선배 언니를 따라 구경을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넓은 캠퍼스를 돌아다녔더니 집에 오자마자 침대 위로 뻗어버렸네요. 일찍 잠들까 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또 켰어요. 어서 칭찬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많이 설레셨을 것 같아요. 입학 예정인 곳에 가면 또 이제 많은 것들 보면서 와, 여기 이제 내가 앞으로 다닐 학교구나 라는 부푼 마음을 좀 갖고 계실 텐데요. 푹 주무시고 고생을 하셨으니까 몸도 피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셔서 가족들과도 좋은 얘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인수님, 여기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눈이 와서 도로가 빙판길이라 퇴근 시간이 20분이면 올 수 있는 길을 1시간 넘게 걸려왔네요. 빙판길 조심 운전하세요. 빙판길에 한 바퀴 돌았는데 차들이 없어서 무탈하게 집에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길 또 얼어 있을 때는 정말 안 보이거든요. 잘 길이 얼어 있는지 안 얼어 있는지 보일 때도 물론 있지만요. 또 이제 눈이 좀 갑작스럽게 내려서 살짝 녹았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이제 그냥 보통 젖은 길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다들 조심조심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733님, 쫑디, 저 오늘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교 추가 합격됐어요. 오늘 정말 피곤했지만 푸른밤에 꼭 축하를 받고 싶어서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문자 보내요. 저 축하해주세요 쫑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해요. 추가 합격이면은 또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졸이셨을 텐데요. 가셔가지고 많은 것들 배우시고 지금 또 합격을 바랬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공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규님, 올해 30살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캐릭터 원화 지원하는데요. 취업 준비 2년 동안 하면서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고향집을 내려가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 너무 지치네요. 올해는 꼭 취업되길 바라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림 그리시면서 또 푸른밤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모바일 게임
사실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것들 참 일자리라는 게 항상 좀 부족한 거거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고향집 내려가야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오셔가지고 본인 꿈도 이루시고 고향에도 좋은 소식 전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홍지민님, 이제 고1인데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잠이 안 오네요. 잔잔한 라디오를 들어도 양을 새도 잠이 안 와요. 11시에 자자고 마음 먹었는데 결국엔 푸른밤까지 듣고 자게 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꽤 오랜 시간 누워 계시네요. 그래요. 잠드는 법. 저는 어플도 써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악도 듣고 막 많은 거 해봤는데 잠드는 건 역시 피곤 이런 게 최고인 것 같긴 한데 어떡하죠? 푸른밤 일단 들으시고 지금 당장 잠이 안 오신다면 눈 감고 좀 생각 비우는 게 상당히 힘들죠, 사실. 잠 안 들 때 눈을 감고 생각을 좀 비워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9013님, 종현 오빠 오랜만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고3 생활 반배정이 올라오는데 항상 그렇지만 설레고 떨리네요. 새벽이라 그런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 그럴 수도 있죠, 새벽이라서. 근데 어쨌든 고3 생활 씩씩하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공부도 준비도 많은 것들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Out of the Woods 한 곡 듣겠습니다. Looking at it now, it all seems so simple. We were lying on your couch. I remember you took a Polaroid of us, then discovered the rest of the world was black and white, but we were in screaming color. And I remember thinking,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In the clear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In the clear yet? Good. Are we out of the woods? Looking at it now. Last December, we were built to fall apart, then fall back together. Ooh, your necklace hanging from my neck, the night we couldn't quite forget, when we decided to move the furniture so we could dance, baby, like we stood a chance. Two paper airplanes flying, flying, flying. And I remember thinking,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In the clear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Are we in the clear yet? In the clear yet? Are we out of the woods? Remember when you hit the brakes too soon? 20 stitches in a hospital room. When you started crying, baby, I did too. But when the sun came up, I was looking at you. Remember when we couldn't take the heat? I walked out instead of setting you free. But the monsters turned out to be just trees. When the sun came up, you were looking at me. You were looking at me. Oh, you were looking at me. I remember. Oh, I remember. Are we out of the woods yet? Are we out of the woods yet?
서울에서 치열하게 결과로만 평가되던 삶에 지쳐갈 때쯤 건강상의 이유로 거제도로 이사 온 지 6개월이 넘어가네요. 처음엔 사투리도 어색하고 낮은 건물들만 있는 이 도시가 너무나 낯설었지만 여유가 있고 나를 위한 시간이 있어서 행복해요. 어려운 결정해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4003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도 대단한 도전이에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꽤나 크죠.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라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 참자 이렇게 견디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 대해 생각하고 나를 채워 넣는 시간이 없는 일상만 존재한다면 한 번쯤은 가벼운 일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끝곡 호소의 새벽이 말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널 그리워하고 잠든 새벽이 내게 말을 건넸지. 많이 아프지 잊어야 하는 마음이. 그렇게 새벽은 매일 찾아와 내게 가르쳐줬지. 그리워하는 일 그건 행복한 일이라고. 어두운 밤하늘 반짝이는 별처럼 너 환히 빛나고 그대의 순간에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오늘도 수백 번 새벽은 나를 달래고 이제 나는 알았지. 해야 하는 일 그냥 그렇게 널 두는 일. 어두운 밤하늘 반짝이는 별처럼 너 환히